밥은 먹고 다니냐? 가라. 아이, 씨발놈아. 2위로 갈까요? 2위는요? 맞다. 다 죽여버릴 거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다 죽여버릴 거다. 내 얼굴 보고 찡그린 애들 내 머릿속에 다 있다. 상숙이? 상숙이 예쁘지? 이것만 들어도 알지? 살인의 추억. 야, 너 진짜 잘한다. 와. 표정을 봐야 돼, 표정을. 비슷한데? 오, 완전히. 향수기? 아, 예. 살인의 추억은 좀 똑바로 거야. 잠깐만요. 얘는 똑바로 봐. 추억 어딜 보는 거야? 여기 분장만 해놓으면 완전 매콤한 것 같을 것 같아. 네. 네. 살인의 추억 나왔습니다. 아, 네. 박수. 한국 영화. 한국 영화 2위 한 적 있어요? 많지. 2위 하는 아니죠. 쉽게 1위 했었잖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별도 2위 했었고. 최루탄 영화에서. 하여튼 이 쟁쟁한 연쇄살인마 중에서 한국 영화 2위 차지했습니다. 영화는 뭐 우리나라 영화사에 남을 걸작이라고 봐야죠. 축하드려요. 한국 저는- 연쇄살인마. 이 영화는 언제 봐도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아, 그럼요. 맞아요. 참, 너무 재밌어. 예, 이 봉준호 감독을 이 조그맣던 나무를 산맥으로 만들어준 영화 같아. 네, 맞아요. 어제 제가 이 영화를 어제 밤에 다시 봤어요. 네. DVD를 꺼내서 올해 이렇게 먼지가 DVD를 꺼내서 코멘터리 버전으로 봤습니다. 아, 코멘터리.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얘기 지어놓고 음.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도 옆에 앉아 그냥 보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저 살인의 추억에 내 인생의 영화인 사람들 난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죠. 나도 참 재밌게 보고 각별하는 두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다니. 갖고 그래서 있다는 있다니, 게 예. 갖고 있다는 게 제일 자랑스럽고. 그쵸. 제 컴퓨터에 있다니. 이 영화가. 물론 내가 저 올드보이를 좀 비판해서 저기 대주주가 되긴 했는데 참 사실 올드보이랑 살인의 추억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참 뉘앙스가 달라요 느낌이. 그건 뭐 개인적 주관이니까. 저는 오늘 저기 코멘터리 버전에서 나왔던 재밌는 사연들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 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2003년. 아, 10년 전에 봉감독. 벌써? 네. 우리 봉 감독 은퇴일. 근데 도리어 초기적이 전 좀 더 좋아요. 이게 초기적인가요? 살인의 그렇죠. 추억이? 두 번째 장편이죠. 첫 번째가 첫 번째 장편이 플란다스에게. 대한민국의 고장이죠? 뭐 몇 편 안 하고 거장이 되셨네요. 네. 2003년 네. 대종상에서 이 영화가 감독상, 나무주연상, 조명상 최우수 작품상 탔고요. 네.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각본각색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촬영상, 최우수 작품상, 편집상까지. 네. 네, 그렇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좋아. 진옥상. 예. 송강호가 네. 박두만 경찰, 시골 경찰로 네. 나오고요. 서태윤이라는 서울 경찰 역을 김상경이 했습니다. 컨셉이 그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제니퍼 연쇄살인 사건이랑 좀 비슷하죠. 네. 서울에서 경찰이 와서 음. 이제 조사하고 막 그렇죠. 그러죠. 김래하라는 네. 배우가 조용무라는 무식한 네. 폭력 경찰. 발차기 경찰. 네. 변희봉 선생님이 여기 나오시죠. 네. 처음에만 좀 나오던 말죠. 예, 잘렸죠. 사진 찍고 잘리지. 조이봉 반장입니다. 조이봉. 네. 네. 그리고 송재우로 나중에 바뀌죠. 네, 송재호가. 송재우가 신동철 반장. 그렇죠. 그리고 박해일. 아, 네, 박해일이 여기서 얼굴을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알린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되게 인상적이었죠. 예, 박현규라는 그 용의자, 마지막 용의자였고, 그 눈은 예, 전미선이 그 송강호의 뭐예요? 이게 내연녀, 네. 애인이죠, 애인. 애인인데 나중에 뭐 결혼한 걸로. 네, 나중에 나오는데, 결혼하는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박수하게. 이렇게 서로 따로 만나고 뭐 연인 속에서 만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그 설정이 좀 이상해 나는. 살짝. 그래요? 저는 그냥 재밌었는데. 송강호가 그냥 총각이고 총각천 영화. 총각천이에요, 그러고, 총각천. 네, 그러고. 약간 불륜 냄새가 좀 나는. 네, 나이 들은 배우들이라서. 아, 나이 든 배우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고서희라는 배우가 권귀옥이라고 예. 그 이제 여경찰. 아유, 제일 똘똘한 네, 진짜. 네. 소리 지르고 막 윗사람들 싸우고 있으면. 네, 그리고 류태호라는 이 영국 배우인데 이분이 원래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이 원작이잖아요. 원작이죠. 네. 네, 여기서 그 1인 3역 하던 아, 네, 그런 변태 연기의 달인.
여기서도 변태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박노식이라는 배우가 아까 얘기했던 백광호. 죽여버릴까. 잘한다.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다 죽여버릴 거다 역으로 나왔다고요?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네, 살인의 추억은 이 영화는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네. 보더라고요. 이게 배경이 80년대죠. 80년대 초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수사반장 보고 네. 이러는 거 보니까 86년이죠. 그 중간에 신문도 한번 넣었는데 그게 86년에 나와요. 그 화성 연쇄 살인, 두 여자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예. 거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뭘 차용해 온 건 아닌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사실 아직 미결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그런데 그 화성에 사는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그게 그 화성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그 살인 사건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근데 화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이래. 서울보다 훨씬 크고 그런 데인데 그냥 그 화성이 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얘기되는 게 되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되게 살기 좋고 공기 좋고 그런 곳인데 그게 너무 그렇게 돼버렸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간의 수많은 형사물, 연쇄살인범물 내지는 이런 스릴러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미결된 이런 살인 사건들. 근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이게 참 각별한 게 마니아들도 이 영화가 좋다 그러고 이렇게 영화 프렌들리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살인의 추억은 참 재밌다고 해. 그게 봉 감독의 어떤 탁월한 그런 감독들이 있잖아. 평단과 대중 양쪽에서도 칭찬을 받는 아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후에 이제 괴물도 그다음에 설국열차까지 마더나 뭘까요?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순식간에 봉 감독이. 근데 나는 단연 살인의 추억 같아. 예, 봉 감독 하면 살인의 추억이에요. 이거 같아요. 사실 이쪽으로 좀 파져야 되는데 이 감독이 좀 레인지를 넓히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같기는 한데 이쪽으로 좀 더 스페셜라이즈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는 그래서 내가 봉 감독이라면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서 이런 살인의 추억 같은 이런 연쇄래 이런 연작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릴로지를 간다거나 시리즈를 간다거나 약간 예를 들어서 광주 아니면은 서울의 봄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이런 식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감독이기도 하죠. 본인이. 그렇죠. 좀 약간 좀 색깔을 나타내는 감독이기도 하죠. 주관적 개인. 주관적 개인인가? 난 더 좋아. 마더는 난 더 좋게 봤거든. 사실 인간 본성의 그 모성애의 잔인함을 난 봤거든. 그 영화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내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고요. 1986년부터 91년까지 총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미해결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지났어. 15년이 지나서 2000년대 초반에 이게 다 만료된 거야.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그 뒤로는 살인 사건은 없는 거죠? 91년 이후에는 없는 거죠. 4월 3일 이후로. 8차 사건은 해결이 됐어요. 8차 사건은 지난 1차부터 7차, 그 다음에 9차, 10차의 범인과는 다른 중간에 카피캣이 있었지. 그래서 8차 사건은 해결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고요. 참 이게 전염되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미해결 사건인데다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어쩌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뇌리 속에 딱 박혀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영화는 2003년에 나왔네요.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 공소시효 가지고 했던 영화가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배성우 나왔던 그 영화가 그 공소시효 딱 그 끝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살인의 추억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장르의 어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주 누구에게나 그런 좋아하는 영화로 남아있긴 한데 왜 좋아할까라는 걸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대본, 연기, 배우, 설정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하지만 아까 그 세븐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거를 좋아하는 느낌은 내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 친밀감. 향수라기보다도 어떤 이 송강호가 보여주는 친밀감들이 있어. 짜장면 먹는다라든가 수사반장 보는 거?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애도 빡쳐가지고 정말 잡으려고 막 하잖아. 이거지. 송강호는 조금 뭐랄까 중간자적인 것 같고 김래아는 완전히
브래드 피트보다 더 달질이고 김상경은 완전히 CSI잖아요. 막 그런 기업 과학 수사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80년대에 그 경찰 환경 다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친밀감이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그 중간에 보면 막 가서 발자국 찍고 막 이러는 거 안 나오잖아. 그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퉁쳐가지고 가고 뭐 기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이번에 세월호 하면서도 경찰들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죠. 유병헌 쫓고 이러면서 막. 좀 아직도 좀 이상하잖아. 그게 좀 이상해. 아직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완전 이상해. 매우 어색하죠. 완전 어색해. 이상해. 우린 또 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물론 군인들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 방송들을 보면 전에 그 천안함 이런 거 할 때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못 믿겠어. 뭐 이게 합리적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비판 의식이라고 그럴까? 그 우리가 합리적 의식, 공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는 거지. 좀 꼬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꼬우면서 그게 관객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송강호의 코믹스러움 그리고 김래아나 여러 상황들의 코믹스러움을 연결되면서 다양한 형사 캐릭터가 다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이 영화는 설정이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또랑에서 이제 여자가 전사체로 발견이 되는데 계속 발견이 되는데 서울에서 형사 한 명 내려와서 그건 약간 클리셰야. 그러니까 서울 형사, 시골 형사. 약간 클리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범인은 계속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단서를 잡아서 하는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 나중에 범인이라고 확정이 생긴 그 범인이 그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애들도 또 아니었고 뭐 이런 그래서 끝에가 되게 이상하게 끝나요. 그 열린 결말이라고 하나? 하여튼 열린 결말이 아니고 이거는 되게 미제로 깝깝한 결말이야. 뭐 그렇긴 한데 다 알고 있는 결말이죠. 그런데 또 끝에를 또 그래도 스타일 있게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으로 해서 그렇죠. 보여주죠. 2003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 나오던 때로 다시 송강호가 늙어서 그 파는 게 뭐니? 정수기니? 녹즙기니? 녹즙기 같은 거 같죠. 아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런 데서 스릴감이 느껴지죠. 협찬사예요, 협찬사. 합전사요? 협찬사예요. 녹즙기? 네, 협찬사예요. 녹즙 좀 드셨겠구만.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 협찬. 네. 예, 뭐. 제일 좋아하는 씬 얘기해보죠. 이건 뭐 스토리는 다 아실 테니까. 네, 너무 많은데 뭐 음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유자의 우울한 편지가 사실 유자라는 뭐 가수 겸 작곡가가 사실 요절한 거는 뭐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물론 우리들은 뭐 음악 같은 거 좀 댓글도 하고 그랬으니까 노래는 다 알고 하죠. 앨범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중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그 앨범에서도 약간 마이너였던 재즈풍의 우울한 편지를 그 곡을 이 영화에 도입했다는 게 나는 보면서 약간 어색하면서도 좀 좋고 뭐 좀 그랬어. 차라리 이 영화에는 빗속의 여인 그 김추자 네. 그게 훨씬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 우울한 편지가 약간 그 빗속의 여인이 코멘터리를 들어보니까 코멘터리 나와요? 예, 거기가 그 80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데모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진압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렇죠. 근데 뭐 길진 않아요. 몇 초밖에 안 전경들 나오는데 나오고 거기에 엄청난 제작비를 딱 넣었는데 거기에 그 빗속의 여인이라는 음악이 나오거든요. 비가 막 오는데 이제 진압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그 음악을 이게 너무 절묘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나도 그게 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우울한 편지보다도 빗속의 여인이 잘 붙었어요. 대충 정했어요. 녹음실에서 대강 정한 거. 비 나오고 그냥 그걸로 하자면 뭐가 생각나냐? 이러고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 두 개의 노래 빗속의 여인과 우울한 편지 음악을 그래도 이 감독이 빠뜨리진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나는 그 터널 앞에서 마지막 그 종이를 받아들잖아. 예. 그때만 해도 우리 DNA 검사조차도 못해서 DNA를 미국에 보내서 DNA 검사를 하는데 판별할 수 없다잖아. 너무 오래돼서. 판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라는 네. 거지.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네.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송강호의 표정 그런 게 되게 정말 그 원래 마지막 어찌할지 모를까 막 이런 그 거. 엔딩씬에서 김상경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범인은 얘다. 그렇죠. 김상경이 그 결과를 받아들고 김상경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상경이 거기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 총 쏘잖아. 네, 죽이려고 하는데 원래 거기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김상경이 자살 시도하는데 그런 신이었어요. 근데 감독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잘 안 간 것 같아. 예,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 범인으로 이렇게 얼굴은 안 나오지만 여자를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그거는 박해일이 한 거 아니야? 그것도 난 소리 박해일 나옵니다. 같던데. 아니에요. 아니야? 박해일이 아니고 다 다른 뭐 단역가 한 사람의 범인이지만 범인 여러 사람이 때문에 조감독이 하기도 하고 뭐 단역 배우가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유명한 논두렁 씬 있잖아요. 이렇게 아줌마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튀어나오는 거. 저기 이렇게 논 옆에서 누가 한 명이 머리가 쓱 올라왔다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 장면을 한 10명 중에 한 2명만 발견했어요. 극장 안에. 영화. 할때 슈프람들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단역 배우였고 실제로 박해일이 연기한 거는 묶는 손연기, 뭐 여자 입을 그러니까, 묶는다거나 그런 거 한 번이었대요. 근데 그것도 자기는 본 감독은 알려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개봉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이 부드럽다 그게 단서였기 때문에 박해일 그 손이 되게 부드럽더라고. 그 박해일이 되게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이지만 그 아까 얘기한 에드워드 노튼처럼 그런 거를 좀 보여주죠. 그래서 뭐 별말은 그렇게 모두가 잘 모르는 걸로 되는데 그게 또 그 화성 연쇄살인 미결이니까 그거에 대한 오마주겠죠. 진욱이는 뭐 어떤 장면이 좋았어? 뭐 정말 많잖아요. 그냥 많지? 예, 정말 너무 많아서 뭐 그냥 한 3가지 정도. 예, 아마 형들도 다 기억할 텐데 저는 초반에 이 현장에서 막 뭐 사람들 동네에 막 동네 사람들 막 나와 있고 막 송강호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야 그거 발자국 조심하라고 막 경운기 스톱 트랙터 스톱 막 이런데 밟고 가고 막 감식관 늦게 오니까 막 미끄러. 그게 제일 재밌던 점이 그거예요. 변희봉 일단 우리 교체 사장인 변희봉 씨가 논두렁 열다가 미끄러져요. 그러면서 그거 왜 미끄러지냐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막 현장 얘기하다가 감식관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감식관에 도착한 거예요. 감식관에 도착하니까 이거 언제 불렀는데 이제 와 그랬는데 거기서 또 논두렁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논두렁에 꿀만 알았어 지금. 다들 미끄러지냐 그랬는데 저는 그 장면 너무 웃겼고 그 장면에 대한 얘기겠어요. 잠깐 얘기해줄게. 네. 이 변희봉이 넘어지는 씬 있잖아요. 변희봉이 이때 몸살 감기를 앓고 있었어요. 몸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근데 이 논두렁에 넘어지는 씬을 하루 종일 연기했대요. 진짜? 거의 한 13번 이상 넘어졌대요. 아유,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 이 롱택시 이게 되게 어려운 씬인데 이 카메라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쫙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테이크가 진짜 좋았대요. 이게 사람들이 연기가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 테이크가 너무 좋았는데 이게 노출 문제랑 심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 컷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컷을 그냥 본 감독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출이 뭐가 있었나 보죠? 아니 카메라 노출. 빛 노출 문제, 그 심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송강호도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지막 테이크가 너무 좋았는데 그 코멘터리를 들으면 또 그런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장면은 우리 이제 김상경이 서울에서 딱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울 형사, 시골 형사의 이런 어떻게 보면 묘한 대립도 있는데 김상경이 그렇다고 되게 서울 형사스럽지 않아요. 좀 있다 보니까 뭐 되게 깔끔하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서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하면서 이 분석적인 것만 내세우지 경찰서 안에 있는 모습은 거기 있는 형사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어느 여자 안 왔네요. 뒤에서 쫓아오는 김상경을 느끼고 도망가다가 논두렁에서 역시 또 미끄러져서 넘어지잖아요. 김상경 씨가 이거 괜찮으세요? 하고 도와주려 내려가니까 뒤에서 마침 송강호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이 백강우의 신발을 자국을 남기려고 그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장면을 보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더니 야 너 이 새끼 여기가 콩밭이야?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야? 이러면서 날라차기를 하거든요. 강간의 왕국.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씬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다 있구만. 김상경이 드라마 쪽 그 경력이 많잖아요. 근데 송강호가 그때 반치광을 이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킥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 씬이 진짜 그래서 배운 킥이에요. 두 발로 이렇게 옆차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치광 킥을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세게 때렸대요. 송강호는 몰입하면 뭐 완전 뭐 물불 안 가린대요. 근데 김상경이 자기는 영화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원래 영화 쪽에서 이렇게 심하게 때리다 보더라.
정신 차린 거네. 저는 원래 영화 쪽에서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래서 이 김상경, 나는 김상경도 좋고 송강호도 좋은데 살인의 추억을 나도 이번에 3번째 정도 봤어요. 근데 송강호의 힘, 살인의 추억은 송강호의 힘이다라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딱 보고 나서 송강호의 어떤, 난 사실 송강호가 처음에 막 뜨고 그랬을 때 약간 좀 거품이라고 생각했거든. 넘버3나 뭐 이런 데서 나왔는데 좀 배우라는 사람은 되게 백지 같아서 연기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송강호는 이미 많은 게 그려져 있는 도화지라고 난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일단 말 자체가 사투리 약간 악센트가 있죠. 경상도 사투리 약간 악센트가 있어서 저 사람 저거 못하면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나는 그 선입견이 있었어.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 노래가 좋아 뭐 이러잖아. 수다반짝 이러고 보면. 그게 3번째 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들 예상하는 그 씬이 아니고. 너 3번째 씬도 있냐? 네,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직 한 나 가지. 얘기 잘한 줄 알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살인의 추억을 내가 다시 보고 이 배우는 정말 우리한테는 각별한 배우다라고 느낌이 들어. 보면 마스크나 이런 걸 다 이 사람이 다 극복을 한 거야. 그래서 송강호가 나오면 이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배우. 그렇게 되게 쉽지 않거든. 김상경은 근데 영화 이렇게 다작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홍상수 영화에 좀 나오고 그렇죠. 이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3번째 씬 얘기해 주시죠. 세 번째 씬 전에 2.5씬 하나 있습니다. 살짝 넘어가는 씬. 우리 그 백광호를 잡아갖고 현장 검증하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광호야 너 아니잖아 너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아빠 너 안 죽였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 현장이 그래서 완전 엉망이 되죠. 예, 엉망이 되죠. 그리고 우리 김래아 우리 뭐 다 우리 형사들하고 우리 경찰서장하고 중국집에 갑니다. 맞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씩 시켜 먹어요. 근데 거기서 변희봉이 나무젓가락을 반에 딱 쪼개는데 한쪽에 어긋나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변희봉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족감. 거기서 너무 있어서 저리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시죠? 디테일입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신문으로 이어져요. 신문에 경찰서장의 해임. 굉장히 디테일입니다. 예, 그 대사가 바로 다음 장면을 이뤄지죠. 자, 제가 재밌어하는 장면 3번째는 뭐냐? 우리 사건을 다 잘 이게 처리가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경찰서장이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형사들을 데리고 단란주점을 갑니다. 그렇지. 네, 단란주점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격투 아닌 격투신이 또 나오죠. 멱살 잡는 신이 나오죠. 근데 그 순간에 술이 취해갖고 잔뜩 취해서 테이블에 엎어져 있던 우리 반사장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엄청 막 손짓하더니 뭐 이러더니 오바이트를 해요. 오바이트 할 때 그 소파 뒤에서 우리 멋진 조연 김래아 씨가 사실은 단란주점에 있던 접대부 여성과 누워서 이렇게 엉켜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 근데 경찰서장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엑 하는 순간 김래아도 동시에 소파 뒤에서 일어나면서 서장님이 우엑 할 때 김래아도 같이 그 우엑 하는 표정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면 보시면은 김래아 이런 이게 연기 현장에서는 김래아 때문에 NG가 너무 많이 났어요. 여기 기가 김래아가 계속 애드립을 쳤어요. 아니 그 연기 진짜 애드립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예상 못하던 애드립이 나오니까 빵 터지는 거야. 그 여형사 여자 경찰. 나 뭔지 알아. 처음에 이제 그 우울한 편지와 이 라디오 방송이 연관이 있다.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설명하는 장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쵸. 김래아가 이렇게 딱 들면서 우리 기욱이가 오늘은 뭘 보여주려나. 또 이런 다 애드립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앞에 나왔던 씬이 이 권순경 여순경이 빨간 옷 입고 함정 수사를 펴는 그 장면이 있어요. 초소해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그것도 애드립이었어. 원래 첫 애드립은 그거였어. 첫 애드립이. 나는 그 김래아는 덧신을 실을 때가 제일 웃겨.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봐. 정말 멍 안 들게 하려고 구두 위에 덧신을 대고 사람을 발로 차는. 옛날에 그 무슨 남산 생각도 나고 그러대요. 그렇게 뭐 했겠지. 나는 고문하고 그랬겠지.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고 지나간 그 짜장면 수사반장 씬 있잖아요. 그 장면도 송강호가 그 수사반장 음악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노래 좋아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고민하고 만든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식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음악이 좋아. 혹은 이 뮤직이 좋아. 뭐 어떤 대사를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치, 난 이 노래가 좋아. 이렇게 이건 노래가 일부러 좋아.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에 그 3번가의 서강 얘기하면서 우리가 20년, 30년 전으로 피드백하는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향수 마케팅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거죠. 보면은 이거, 뭐 맥주 같은 거 마시는 것도 크라운 맥주. 그렇죠. 크라운 병맥주. 병맥주 있고 또 뭐 수사반장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아주 잊지 못할 장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백광호 처음 만나는 장면. 오락실 씬. 그치, 백광호가 뭐 하고 있죠? 자. 올림픽. 우리 올림픽 오락을 하면서 자로 따라라라. 그거 아는 사람, 그거는 모르는 사람 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넘어갑니다. 버튼이 자동으로 계속 그다음에 그 나중에 얘 범인도 아니라 잡아서 때리고 해서 미안하니까 운동화를 사가지고 가서 나이스. 자, 내가 나이키 사왔어. 하면서 주는데 나이스죠. 나이키. 나이스. 김상경이 한마디 하죠. 아이고 사주면 진짜를 사줬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학교인가 갔는데 거기에 양호 선생님인가가 네. 누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렇죠. 나오는데 손에 이렇게 책을 갖고 있는 게 TV 가이드. TV 가이드. TV 가이드니 또 신문이 펼쳐져 있는데 이순자 사진 이렇게 있고 이런 디테일들을 향수 마케팅으로 뭐 그 이전에 감독이 꼼꼼해서 그랬겠죠. 공태리래잖아요. 공태일.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웰메이드 영화고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전에 얘기한 그 올드보이 자꾸 그걸로 돌아가는데 이런 거에 우리 주류 영화에 있어도 나는 살인의 추억까지는 그 경계선이라고 봐요. 경계선에 있는 영화라고 보니까 뭐 그냥 우리의 그때 생활의 추억, 우리 그냥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줘도 굉장히 잘 찍었을 것만 같아요. 꼭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살인 사건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원작이 그 날 보러 와요. 희곡인가요 이게? 네. 근데 이 시나리오를 심성보라는 사람이랑 봉 감독이랑 같이 했는데 이게 나 디테일 하나 발견했어. 같이 본 친구가 가르쳐줬는데 영화 딱 타이틀 보더니 심성보라는 이름이 저기에도 나온다는 거야. 중간에 기자 나오잖아. 안경 낀 기자. 그 사람이 시나리오 작가더라고. 아까 배우 연기를 했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이 같은 이름이었어.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가가 까메오식으로 기자로 나왔나 봐. 근데 정말 기자 같은 이렇게 두꺼운 안경 끼고. 네, 약간 건들거리면서. 지금 4일째 궁금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네요. 그 사람이 대본 쓴 사람이더라고. 글쎄요, 이제 살인의 추억은 그래서 뭐 우리한테도 추억이 되는 것 같고 2000년대에 나온 한국 영화들 중에서 아주 뭐 단연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무용부에서도 뭐 의견일치가 되는 것 같나요? 네, 그럼. 살인의 추억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장면? 얘기 안 했니? 왜 처음 얘기한 것 같지? 코멘터리만 얘기해. 그렇구나. 예, 그러면 최강의 저는- 코멘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좀 뜬금없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캡처한 사진도 갖고 있었고. 공감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알 것 같아요? 공감할 것 같아요, 얘기. 이제 그 송강호가 사건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자기 몸도 못 돌보고 맨날 막 그렇게 밤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전미선이 불러내는 거지. 그쵸. 아, 그 장면에서 나무에 딱 이렇게 닝겔해서 닝겔 이렇게 논바닥에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닝겔 놔주는 거. 닝겔 놔준 장면이 있거든요. 전 이상하게 그 장면이 있어요. 전민선이 여기서 약간 야매 간호사 같은 거 나오는 거. 간호사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좋고 그 로맨스가 느껴지는 그쵸. 평화로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흑염소가 2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장면에서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영화를 통틀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아까 들고 세븐 얘기하다가 그 중간에서 뭐가 프레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참 좋고 그리고 엄청나게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아주 디테일하게 만든 영화지만 그 코멘터리를 듣고 처음 알았는데 각 형사들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소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체에 이렇게 부검하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4명의 형사가 있는데 송강호, 김상경, 송재호, 김노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악취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그 악취를 이렇게 다 가리는 모습이 있는데 김상경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송재호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송강호는 점퍼를 이렇게 가리고 있고 김노야는 사나이니까 그냥 참아요. 이 냄새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근데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신경 써서 만드는 영화인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휙 흘러가듯이 보는 장면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다시 봤을 때 좋은 영화가 좋은 영화라니까. 다시 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 계속 그렇죠. 발견되는 영화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디테일 하나 또 봤던 건 초반에 각 용의자들을 쭉 사진 찍으면서 취조하는 이제 간단하게 실문하는 처음에- 진술서 같이 처음에 찍는 인트로에 계속 예, 나오죠. 인트로에 그 장면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정말 약간 이렇게 못생긴 분들, 이상한 차림의 그런 비주얼적인 배우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멀끔하게 양복 입은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연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송강호가 막 너 그렇게 생겨갖고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투를 하다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양복 입은 분한테는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떤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 한 명 놓고 옆에 놓고 타자를 막 치면서 무슨 영화 봤다고? 보디 히트? 그 액션이야? 막 이러면서 액션 막 이러다가 그 남자가 타자를 이렇게 쫙 건드려주죠. 드르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이 새끼가 이랬거든요. 그 남자가 영화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변태 빨간 팬티 잡는 장면에서 김래아 보고 이쪽 사람들 다 일렬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최석장 5인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쵸. 본 감독이 최석장 5인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사진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몇 명이 또 다 맞아요. 다시 나와.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들 마스크가 너무 좋아서 네. 다시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중간에 방송국에서 이제 우울한 편지 그 얘기하는 유재하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송강호인가 김래한가가 아는 척하잖아. 네. 유재하 조용필 밴드도 드럼 쳐도 그 얘기하잖아. 그 유재하가 조용필 밴드도 드럼 치는 건 아닌데 좀 아는 척을 한 거지. 권순경 얘기예요. 권중현. 그 조용필 밴드에서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드럼 쳤 뭐 이러면서 맞아요. 드럼이 아닌데 유재하는 뭐 모든 걸 다 연주를 했지만 드럼은 연주 안 했죠. 앨범에서. 그리고 이거 음악을 일본 사람이 했죠. 그래서 일본 이름이 있었구나. 하루 스코어를 다 이와시로 일본에서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다 해서 그렇죠. 좀 음악이 좀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무겁고 우울하고 계속 단조의 음악 오케스트라에서 스트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화가 때깔이 80년대 그 촌스러움을 좀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좀 컴프라치라고 하죠. 우리 콩글리시로 컴프라치 해주는 효과가 음악을 많이 담당을 해서 내가 살인의 추억 처음 봤을 때 음악을 누가 했을까 하고 봤는데 일본 작곡가가 했더라고요. 하여튼 살인의 추억은 보면 볼수록 디테일들이 많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영화이면서 또 이 배우들의 연기들의 디테일 그리고 이 본 감독의 어떤 80년대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히치콕이 자기 출연하듯이 봉준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정치적인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보면 중간에 이 김래아가 막 시위하는 여대생들을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되게 잔인하게 하는 장면 나오죠. 발로 차죠. 발로 차고 막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막 정경 보내달라는데 다 시위 막고 있는 진압하러 다 나가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살인 사건이 난 거 아니야. 80년대에 대한 이렇게 회고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계속 돌아다 봐야 된다라는 내 입장에서는 아주 그런 것들이 또 영화의 어떤 태를 좀 더 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직도 한 4년 전쯤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감독들의 영화, 한국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로에서 정말 형들하고 녹음하는 정도 이 위치에서 제 눈앞에 최민식 씨,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설경구 씨가 있는 장면을 같이 봤거든요.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에서. 그냥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좀 많이 봤는데 이러면서 저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박찬욱 감독이랑 같이 담배도 피워봤는데. 아 진짜요? 얘기하고 담배 피우고 부럽다. 얘기 됐어요? 얘기됐어. 그냥 뭐 이런저런. 내가 올드보이 싫어한다는 얘기했어. 추는 나이가 찍고 나는 직후였어. 그럼 형 되게 좋았겠네요. 그렇지, 내가 엄청 좋아했는데. 좋아했는데. 우리 사실 이제 수업 때 특강 와가지고. 중간에. 근데 사실 나는 살인의 추억을 1위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연쇄 살인마보다는 그 형사가 많이 나오는 형사들이 좀 부각되는 영화잖아요. 송강호와 김상경.
그렇기 때문에 1위 아니고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 2, 3위는 사실 뭐 그 순위를 다 바꿔도 크게 영향은 없지만 제가 뭐 1위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뭐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하라고 그래 자꾸. 살인의 추억. 약간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불편하죠 제목 자체가. 뭐 제목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쵸. 그 맨 마지막 씬도 참 좋고. 우리 영화가 좀 그렇긴 하다. 전세살인마 특집에 2위를 했지만 무척 좋은 영화였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좋은 영화로 소개하겠습니다. 2위까지 들었고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